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지리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다양한 땅 덩어리, 즉 대륙이 존재하죠. 보통 7대륙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남극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매력적인 대륙들을 하나하나 만나보며 그 대륙들이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또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대륙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대륙은 바로 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죠. 아시아라는 이름은 고대 아시리아어 아수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아수는 동쪽 또는 해 뜨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대륙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북쪽의 추운 시베리아부터 남쪽의 뜨거운 열대 지역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후가 존재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한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이 이곳에 위치해 있어요. 거대한 고비 사막과 아라비아 사막도 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양쯔강, 황하강, 인더스강 등 수많은 큰 강들이 흐르며 비옥한 평야를 형성하고 있어요. 덕분에 고대 문명들이 이곳에서 발달할 수 있었죠. 정말 방대하고 다양한 대륙이죠. 자, 그럼 다음 대륙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대륙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라틴어 아프리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흔해요. 이 단어는 태양이 뜨거운 곳 또는 먼지가 많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뜨거운 기후와 사막이 많다는 아프리카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이름이죠. 또 다른 설로는 고대 로마인들이 북아프리카에 살던 아프리 AFL이라는 부족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한 사자, 코끼리, 기린 등 수많은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멋진 사바나가 펼쳐져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이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답니다. 대륙의 대부분이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킬리만자로와 같은 높은 산들도 존재해요. 야생의 매력이 넘치는 아프리카, 정말 멋지죠? 세 번째 대륙은 바로 북아메리카입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이 이곳에 속해 있죠.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지도 제작자인 아메리고 아메리고 베푸치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는 콜럼버스보다 먼저 신대륙이 아시아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새로운 대륙임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대륙에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북아메리카는 굉장히 다양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데요. 서쪽에는 웅장한 로키 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요. 대륙의 중앙에는 광활한 대평원이 펼쳐져 있어 농업이 발달했고요. 북극에 가까운 추운 툰드라 지역부터 남쪽의 아열대 기후까지 다채로운 기후가 나타납니다. 오데호와 미시시피 강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한 호수와 강들이 있어요. 대자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북아메리카였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대륙은 남아메리카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이곳에 속해 있죠. 북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에서 유래했어요. 북아메리카와 함께 하나의 아메리카 대륙을 이루지만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북과 남으로 나뉘어 불리게 된 거죠. 남아메리카는 열정적인 춤과 축구의 나라들이 많죠. 서쪽 해안을 따라 웅장한 안데스 산맥이 지구에서 가장 길게 뻗어 있고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대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마존강은 세계에서 가장 물의 양이 많은 강입니다. 칠레 북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아타카마 사막이 있고 희귀하고 독특한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해요. 신비롭고 활기 넘치는 남아메리카 어떠셨나요? 이제 다섯 번째 대륙, 유럽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죠. 유럽이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명해요. 페니키아의 공주, 유로프 우로파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우스 신이 황소로 변해 그녀를 납치하여 크레타 섬으로 데려갔고 그녀의 이름을 따서 대륙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죠. 또 다른 설로는 세머 에레브에서 유래했으며 하얘지는 곳 또는 서쪽을 의미한다고도 해요. 아시아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을 수 있습니다. 유럽은 비록 면적은 작지만 인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대륙이에요. 아시아나 아메리카처럼 거대한 산맥보다는 비교적 완만한 평야와 낮은 산들이 많고요. 굴곡진 해안선이 발달하여 많은 반도와 섬들이 존재하고 항구가 발달하기 유리합니다.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위도에 비해 온화한 기후를 띠는 지역이 많고
라인강, 도나우강 등 국제적인 강들이 흐르며 이 강들을 따라 도시들이 발달했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유럽, 정말 매력적이죠? 드디어 마지막 대륙, 바로 오세아니아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수많은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이곳에 속해 있어요. 오세아니아라는 이름은 라틴어 오케아누스에서 유래했어요. 오케아누스는 대양 또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광활한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대륙의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이름이죠. 오세아니아는 다른 대륙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대륙 전체가 섬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랫동안 다른 대륙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캥거루, 코알라처럼 오세아니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고립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 산호초가 쌓여 만들어진 섬 등 다양한 형태의 섬들이 존재해요. 대부분의 지역이 열대 또는 아열대 기후를 띠어 아름다운 해변과 산호초가 발달해 있답니다. 푸른 바다와 신비로운 섬들이 어우러진 오세아니아, 정말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푸른 바다와 신기한 동물들로 가득한 곳으로 기억되는 호주. 하지만 이곳에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황량하며 동시에 강렬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막들이 숨쉬고 있답니다. 호주 대륙의 절반 가까이가 건조 기후 지대로 분류될 만큼 사막은 이 땅의 중요한 얼굴 중 하나예요. 호주에서 가장 광대한 사막 중 하나는 바로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입니다. 남호주에서 서호주까지 드넓게 펼쳐진 이 사막은 끝없는 붉은 흙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이곳은 평균 강수량이 매우 적고 여름에는 최고 50대 육박하는 기온을 기록하기도 한답니다. 생명체가 살기 힘들어 보이는 이곳에서도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꿋꿋이 살아가며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남극을 제외한 6개의 대륙을 모두 만나보았어요. 어떠셨나요? 각 대륙이 가진 이름의 의미와 그곳만의 특별한 지리적 특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구는 정말 넓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난 대륙 여행 즐거우셨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